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하늘을 나는 용을 타고서 어둠의 무리들을 막아낸다는 그런 내용의 게임인데요, 커다란 용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러 출발합니다. 이 게임의 인간 주인공입니다. 나이는 겨우 15살인데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잠들어 있던 용을 불러내서 머리 위에 올라탔죠. 이 게임은 1989년 오락실에 첫 등장을 했고요, 아이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아이램만의 장인 정신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픽도 깔끔하고 세밀하고요, 동시대의 다른 게임들보다 약 반발에서 한 발 정도 더 앞서간 그래픽이 눈을 즐겁게 만들고요, 앞에 빨간색 아이템을 먹으니까 우리 드래곤이 빨간색 용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색깔의 아이템을 먹어야지만 무기에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아이템의 색깔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먹은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은색, 금색, 모든 색깔의 아이템을 먹으면서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풀업을 해야지 되니까 빨간색 먼저 먹고 풀업을 한 다음에 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용을 타고 공중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죠. 이렇게 평지가 있으면은 용을 타지 않고 지상에서의 전투도 가능한데요, 용에 타고 있을 때만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앞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슈팅 게임인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은색의 용은 작은 용 4마리를 발사해서 유도탄처럼 적을 따라가서 공격을 하는데요, 4발밖에 안 나가고, 그리고 위력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색은 많이 선호하는 색깔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는 황금색이기 때문에 부른 이름이 많이 있죠. 금용, 황금용, 골든용, 노란용은 못 들어봤고요, 그래용. 이 게임은 많은 오락실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적당히 보급이 된 그런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셨다면 제일 선호하는 용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황금용일 겁니다. 황금용은 방향키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는 총알이를 틉니다. 주인공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적들의 총알이나 와서 부딪히는 일을 원천 봉쇄해주기 때문에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황금용이 이 게임에서는 제일 좋고요, 황금용을 어떻게 잘 끌고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황금용이 있으면은 이 게임이 쉬워지고요, 없으면은 어려운 슈팅 게임이 되는 거죠. 첫판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알인데요, 알을 깨고서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공포의 보치라는 이름을 가진 보스고요, 등에서 유도탄 같은 것을 발사를 하는데 멀리서 총알만 쏘면은 알아서 처리가 되는데, 알집이 본체였던 겁니다. 보통 알에서 나온 것들이 본체였는데 오히려 이 보스는 안 되고요, 총알을 발사한다기보다 몸에서 무기체들을 우리에게 발사하는데 우리 총알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총알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총알만 발사하면 되지만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몸을 이용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이 게임은 모두 6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2번째 스테이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용의 이름은 바하무트입니다. 등에 타고 있는 인간의 이름은 타이어스, 15살의 어린 왕이에요. 아가멘 제국의 황제인데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기질투한 간신 클리어틀러, 이 사람이 성을 나간 다음에 이 왕을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는 힘드니까 어둠의 왕 잠바기오스의 봉인을 풀어버린 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어린 왕은 나라가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시차를 나갔거든요. 시차를 나간 어린 왕의 앞에 빛의 용
바하무트가 나타난 겁니다. 어린 왕에게 바하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일족이 어둠의 봉인을 풀었으니까 너는 가문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해. 나와 함께 어둠의 부활을 막아내자 라면서 우리는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버튼은 크 버튼을 이용을 합니다. 공격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총알을 발사하고요. 누르고 있다가 버튼을 떼면은 용의 입에서 강력한 에너지파를 발사를 합니다. 네 가지 색상의 용이 있지만요,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용은 딱 두 종류입니다. 황금용과 푸른용. 푸른용의 또아리는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가 등장을 했죠. 이름은 내눈박이 사이클롭스. 거대한 눈 두 개가 있는데 그 눈이 약점입니다. 총알로 직접 공격한다기보다 용으로 살짝 부딪혀주면은 아래쪽 눈은 쉽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눈 역시 멀리서 총알 쏘면은 이렇다 할 공략 없어도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황금용만이 가능한 감싸기. 그러면은 위에서 발사하는 그런 총알도 다 막아주죠. 황금용이 있으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까지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되죠. 저는 이 게임 처음 할 때 이렇게 주인공을 감싸주는 또아리를 트는 게 모든 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아리를 빨리 틀어라 그 조작만 하다가 게임 오버가 난 게 여러 판 되거든요. 나중에 황금용만 된다는 거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금색용과 청색용만 또아리를 튼다고 했잖아요. 금색용은 이렇게 우리 주인공을 감싸면서 위쪽 방향으로 또아리를 트는데, 청색용은 아래 방향으로 또아리를 틉니다. 우리 주인공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색용만 게임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이따가 청색용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색용이 또아리 트는 거는 방향키를 위로 올리다가 순간 아래로 방향키를 탁 내리면은 우리 주인공을 감싸주고요. 청색용은 반대입니다. 아래로 내리고 있다가 위로 탁 방향키를 바꿔주면은 아래 방향으로 또아리를 트는데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주인공만 더 위험해지는 그런 효과죠. 황금용은 주인공을 딱 감싸면은 사방으로 무기를 발사하는 게 위력도 좋고요. 거의 화면 전체를 덮으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청색용은 자신의 아래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고요. 용은 무적이지만 인간인 우리는 무적이 아닙니다. 20,000점 보너스 받았고요. 용이 부딪혔을 때 밀려나는 적이 있는가 하면은 밀려나지 않고, 아이고, 와, 또아리가 풀리는 순간 부딪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또아리를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주인공의 보호를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용은 아무것도 안 먹은 가장 기본적인 용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용이네요. 입에서 기를 강력한 기 한 방 발사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다행히 황금용으로 바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1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위력은 떨어지지만요. 아, 나왔다. 네, 2단계는 돼야지 쓸만하죠. 용이 부딪혔을 때 밀려나는 적이 있는가 하면은 몸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을 함부로 용으로 몸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용을 뚫고 들어오죠.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메가드래곤 프라임입니다. 우리한테 비하면은 와, 몇 배가 큰 건가요?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납니다. 약점은 입 아니고요. 화면의 제일 왼쪽에서 총알을 쏘다가 갑자기 다가올 때는 다른 데로 피해주면 되고요. 갑자기 머리에서 우리 크기만한 다른 용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거대한 용이 이 녀석한테 세뇌를 당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생충처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본체는 굉장히 강력했지만 역시 기생충 같은 녀석은 어렵지 않죠.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놓은 저 동그란 녀석은 용의 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공한테 부딪히면 바로 수만 하나를 잃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힐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아이템을 먹으려면은 용의 등에서 내려와야죠. 우리 주인공이 손에 들고서 발사하는 무기는 석궁입니다. 땅에 있을 때는 공중과 앞에 뒤쪽 방향은 공격 가능한데 아래쪽으로는 석궁 발사는 불가능해요. 뭐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적도 없으니까 굳이 아래쪽으로 쏠 일도 없겠지만요. 그냥 하고요. 아이렘 하면은 난이도가 높은 게임으로 우리들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년들은 사실 오락실에서 쉬운 게임이 거의 없었죠. 다 어려운 게임인데 아이렘은 쉬운 게임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 게임은 우리가 타고 있는 황금용만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아이렘 게임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금용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주인공을 컨트롤한다기보다 용을 컨트롤을 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주인공을 보호해야지 되는데 용 컨트롤에 집중을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 보호를 안 하게 돼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게임이 다른 슈팅 게임과 다른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다른 슈팅 게임에 비하면은 용도 거대하지만 주인공도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피격 범위가 넓다는 거고요. 그만큼 잘 죽는다는 얘기고요. 용 가지고 적들하고 부딪히면서 컨트롤 하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나도 모르게 용만 보게 돼요. 네 번째 스테이지 보스입니다. 거미군단. 한 마리만 있으면은 상대하기 편한데 두 마리가 동시에 나타나다니 피곤하죠. 날라오는 총알이야 황금용으로 감싸서 주인공을 보호할 수 있지만요. 저 보스들은 황금용을 뚫고 직접 주인공한테 부딪힙니다. 팔짝팔짝 뛰고 있잖아요. 저 몸에 부딪히면은 죽습니다. 그러니 근처에 가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좁은 동굴을 지나서 넓은 공중전을 다시 하니까요. 여기서 청생용 한번 보여드려야죠. 청생용으로 플레이하면은 게임 망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후반 게임 팁입니다. 푸른색 아이템 나왔습니다. 먹으면은 청생용. 네, 청생용은 이렇게 아래쪽만 공격을 해요. 전기 공격을 하고 또아래를 틀어도 이렇게 주인공의 아래만 또아래를 틉니다. 전혀 우리를 감싸주질 않죠. 황금용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바로 황금용으로 변신을 하는데 살고 싶어요. 와, 갇혀서 죽었습니다. 이 좁은 구간을 피격 범위가 큰 주인공이 벗어날 수가 없었죠. 같은 색 아이템을 먹어야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은색 2개가 나왔으니까 은색을 2개 동시에 먹으니까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유도탄 기능이 있는 작은 용을 발사를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은색용이 제일 위력이 약하고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게임의 제일은 황금용입니다. 우리를 감싸주고
또 색깔도 좋잖아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오늘 드래곤 브리드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슈팅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을 보시고 난 후에 잠드실 때 황금용이 등장하는 꿈을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는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원래 좋아요나 구독 그렇게 해달라고 말 안 드립니다. 그런 영상은 몇 개 없을 겁니다. 초창기 때 빼고는. 그런데 또 보너스 봐봐요. 제가 좋은 일 바라니까 보너스를 얻는 좋은 일이 생겼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스가 등장하려나 봅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하죠. 여기서는 황금용이 있으면은 아주 편리하게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항아리같이 생긴 것들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굉장히 조그만 놈이 레이저를 한 발 쏘더니 파괴가 되면서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 발을 발사하고 더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공격 방법도 달라지고 있고요. 어이구, 드디어 본체가 드러났습니다. 보스 이름은 혐오스러운 괴물입니다. 턱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봐도 똑같다는 얘기죠. 정말 혐오스럽게 생겼네요. 이 녀석의 공격법은 총알 같은 거야 그렇게 매섭지가 않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딪혀서 우리를 구석에 몰아서 없애려고 합니다. 넓은 화면을 크게 돌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아요. 시계 방향으로도 돌아봤는데 역효과가 납니다.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보스의 약점은 눈인데 총알로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격을 해도 몇 방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용의 몸도 이용해서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스만큼은 시간이 여유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연습할 때 시간으로 이 보스한테 죽은 적은 없으니까요. 마음만 급할 뿐이지 여유를 좀 가지고 공략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보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이번 스테이지도 좁은 동굴 같은 곳에서 싸우기 때문에 황금용으로 주인공을 계속 감싸주면서 공략을 해야지 됩니다. 황금용을 잃으면은 게임이 당연히 어렵게 풀릴 겁니다. 이 게임은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뒤로 밀려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이런 방식이 정말 엔딩 보기가 어렵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느 정도의 게임 실력이 없으면은 엔딩을 볼 수 없게 만든 시스템. 죽지 않는 게 최고죠. 물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지만요. 앞에 저거 뭔가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황금이 없어집니다. 이거 안 먹을 수도 없이 길목에 있어요. 와, 레드 드래곤으로 강제 변신을 당했습니다. 품종개량. 와, 이거 어쩔 수 없죠. 야, 이런 식으로도 우리 유저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군요. 좁은 길목에서 강제로 품종개량을 당하다니. 생긴 것부터 공격 방법까지 마음에 안 드는 주인공이 등장을 했군요. 우리를 이렇게 화면 구석으로 몰아넣지만요, 강제 스크롤 게임에서 화면, 아이고, 뭔가에 걸려서 죽었네요.
화면 구석에 강제로 끼이면은 목숨 하나 잃는 거 당연히 슈팅 게임의 룰이죠. 마음에 안 드는 룰. 이 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황금용으로 변신하는 아이템이 안 나옵니다. 제작사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황금용으로 변신하면은 게임이 쉽다는 거. 아예 6번째 스테이지에서 죽으면은 다른 용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저 녀석한테 죽은 거죠. 노란색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총알을 쏘는, 정말 귀찮게 우리를 따라다니고요. 용도 뚫고 들어옵니다. 용으로 몸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녀석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몸에 뭔가 붙었습니다. 시커먼 거 2마리가. 그러니까 용의 스피드가 확 떨어졌죠. 슈팅게임에서 움직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우리 움직임을 느리게 만드는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무공같이 생긴 녀석 기억해 두겠어. 주인공은 위에서 날라오는 총알만 안 맞으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서 공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전한데, 저 노란색 동그란 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착하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용으로 방어도 안 됩니다. 화면 전체를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검은색 고무공같이 생긴 녀석 2마리 없앴고요. 1마리가 더 있었네요. 총 3마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4마리째. 안돼, 저리가. 우리 몸에 붙으면 목숨 하나 그냥 잃게 될 것 같으니까요. 앞에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종 보스고요. 우리가 총알을 쏘면은 그 총알을 반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총알을 안 쏘니까 보스만 공격하는 총알이 날라오죠. 우리는 총알을 쏘면은 이렇게 한 방 더 봐봐요. 반사돼서 우리한테 날라오죠. 최종 보스의 약점은 우리 눈앞에 있는 저 거대한 얼굴이 아닙니다. 게임 중반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저 노란색 동그란 녀석이 약점입니다. 총알을 쏘아도 맞기는 하는데 잘못 쐈다가는 앞에 있는 보스한테 반사돼서 다시 우리한테 총알이 날라오니까 용의 몸통을 가지고서 부딪히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움직임을 크게 했나 봅니다. 위쪽에 그 촉수 같은 데서 총알을 쏘는 거에 맞는다니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거의 다 공략이 됐는데 아쉽네요. 바로 이어서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컨티뉴 화면입니다. 컨티뉴 화면 한번 보는 것도 게임의 작은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오락실에서 컨티뉴 할 때 정말 속 쓰리면서 하셨죠. 돈 50원, 100원이 더 들어가야지 되면은 이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이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엔딩이 정말 궁금하다면은, 그리고 이번 컨티뉴로 엔딩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이어서 하는 거고요. 이어서 안 할 때는 돈도 아깝고, 그리고 좀만 더 하면은 여기까지 원코인 공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신이 들면은 이어서 안 하죠. 주머니가 두둑한 날은, 소풍이라던가 명절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크게 고민 안 하고 이어서 하신 적 있으실 거라고 예측,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코인을 하나 더 투자하게 만든 최종 보스. 이름은 타이탄 나이트입니다. 거대한 얼굴만 있잖아요. 아직 봉인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 반투명한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보스 얼굴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보스랑 부딪히면 목숨 하나 잃는 거죠. 거대한 용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처음 봤을 때 어린 나이였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1984년도 영화인데요. 당시 소년 잡지 보물섬이라던가 과학동화 이런 류의 잡지에서는 저 네버엔딩 스토리 홍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봤을 때 네버엔딩 스토리 영화를 먼저 떠올렸나 봅니다. 이 게임의 리뷰를 보면은 알카이비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그런 글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도 비슷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같은 아이램사 게임이기도 하지만요, 알카이브에서도 무적인 옵션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게임도 무적인 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게 했거든요. 클리어했죠? 엔딩 보겠습니다. 총알 한 방이 주인공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진 않았네요. 살짝 꿈틀합니다. 이렇게 해서 1회차가 끝났고요. 바로 7번째 스테이지가 뜨면서 2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2회차를 클리어한다고 해도 아쉽지만 숨겨진 엔딩은 없더라고요. 드래곤 브리드, 직역하면은 용의 혈통. 그렇지만요, 이 게임에 맞게 의역을 하면은 인간과 용의 유대관계, 운명적 연결,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오락실 게임은 아니지만요, 플레이해보면은 숨겨진 명작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무적의 용을 컨트롤을 한다.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임입니다. 아, 이 게임 이렇게 추락사도 있어요. 슈팅 게임의 추락사라니. 오락실에서 못 해본 추락사 궁금해서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목숨 잃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식이 안 돼가지고 우리들이 가정용으로도 즐길 수 없었던 게임인데 지금은 최신 기종으로 이 게임 즐길 수 있어요. 당시에도 어려운 슈팅 게임이었지만 황금용만 잘 컨트롤하면은 게임의 난이도는 확 떨어뜨리면서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